자, NIO의 그 장점, 버퍼 프로세싱을 하면 장점이 뭘까요? 스트림 IO랑 NIO 그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스트림 방식으로 한다는 거고, 하나는 버퍼 방식으로 하는데, 버퍼가 스트림에 비해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장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스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가 파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쓸 때랑 랜덤 액세스 파일 쓸 때랑 큰 차이가 뭐죠? 네, 랜덤 액세스 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랜덤 액세스 가능하죠. 버퍼링을 하니까, 버퍼가 이미 쭉 할당이 돼 있잖아. 1000바이트 할당됐으면 내가 뭐 500바이트 있다가 갑자기 300바이트 다시 돌아가서 읽는다거나 이런 게 되죠. 그런데 당연히 스트림 방식에는 그게 안 되죠. 스트림은 그게 시킹이 안 되는 거죠. C 개념이 못하는데. 이게 장점이 단점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는 내 생각에는 스트림 방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스트림 방식을 많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내가 별로 이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스트림 IO나 NIO가 왜 올드 IO나 NIO를 쓰는지가 조금 이게 별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새로 들어온 패키지긴 한데, 그렇다고 그럼 추가된 건 다 문자로 붙여서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이름을 달아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스트림을 해서 편한 게 있고, 또 버퍼에서 편한 게 있고, 근데 대부분 다 코딩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스트림 쪽이 오히려 편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스트림 방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성능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이 버퍼를 쓴다 해서 성능이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거 뭐 스트림 방식 쓰든 버퍼를 쓰든 간에 얘가 특별하게 성능이 좋아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이 NIO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개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파일 채널을 똑같이 열어가지고 내가 파일을 그냥 라이트 한다. 성능 측정을 해봤어요. 내가 라이트 버퍼 파일 채널에서 버퍼 열어가지고 하는 방식이랑 파일 아웃스트림 열어서 하는 방식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OS에서는 파일 아웃스트림이 빠르더라고. 보니까 단순 라이트만 하면 그게 뭐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당연히 파일 안에서 맵을 지원하기 때문에 맵은 버퍼 방식밖에 지원 안 하거든요. 맵을 쓰면 맵이 훨씬 빨랐어요. 그러니까 파일 IO를 가지고 뭐 단순하게 파일을 리드한다거나 라이트 했을 때 제일 빠른 방식은 메모리 맵 파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방식만 버퍼링하고 버퍼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스트림 사용하느냐 했을 때는 오히려 스트림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메모리 맵에서 그 파일 싱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OS가 해주는 거예요? 파일 싱크 OS가 해주는 그러면은 그 프로보스 로고나 이런 거에서 파일 하나 쓰지 않고 메모리 맵에다 쓰면 이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메모리 맵이 제일 빠른 방법이 그렇게 하겠고, 그 로고를 메모리 맵에다 쓰는 걸 진짜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이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스트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스트림은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메모리 맵은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트 방식을 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플러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OS에서 메모리 맵 일단 구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리 막 이렇게 뭐 10K씩 1메가씩 그 미리 할당받아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거의 10배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이슈가 돼가지고 좀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어차피 플러시를 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싱크를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를 보장해야 되면은 어차피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결과적으로. 싱크 보장, OS가 해주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OS가 보장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그거는 무슨 콜을 해줘야 되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보여주면 API를 보면 여기 포스라는 API 있어요. 맵트 바이트 버프에 보면 이 포스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포스를 내가 콜 해줘야 되면 똑같다는 거죠, 성능적으로. 파일 업스트림에서 싱크하는 거, 플러시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스트리머를 쓴다고 해서 다 이게 디스크에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 OS 캐시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 OS 버퍼에 남아있고, 그러면은 그걸 버퍼를 파일로 내리는 건 플러시를 반드시 콜해줘야 되거든요. 똑같다는 거죠. 그 오버헤드는 사실 똑같다는 거죠. 플러시는 저거는 그러니까 메모리 맵이 하는 거는 메모리를 하나의 파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파일 실제 라이트하는 걸 보장하는 거는 어차피 또 별도의 그 콜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특히 로그 같은 경우는 로그 사이즈 작잖아요. 로그 레코드 사이즈 작기 때문에 그 로그 레코드가 다 라이트 됐다는 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랩으로 그 포스를 자주 콜하는 거는 사실 성능적으로 더 오버헤드가 클 것도 같고, 그냥 현재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뭐 주기적으로 뭐 적당한 시점에서 뭐 싱크돼도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쓰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걸 라이트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싱크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조금 그 IO 스트림 쪽이랑 그 버퍼 쪽은 어차피 그 개발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 특히 이제 BPC는 이렇게 IO 단에서 처리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NIO 구조에서 어차피 나중에 개발할 때 다시 잘 공부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기억해둬야 될 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1메가짜리 바이트 풀을 만든다. 그러면은, 말은 바이트 풀을 만든다는 뜻이 뭐냐면은, 캐패시티가 1메가라는 뜻이에요, 캐패시티가. 그죠? 캐패시티 1메가짜리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처음에는 리밋 자체도 캐패시티랑 아마 똑같이 잡힐 거고,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처음엔 마크가 없어요. 마크는 없고, 마크는 내가 어떤 표기를 남기는 거니까 마크는 아니 없을 거고, 포지션은 현재 위치거든요. 포지션 처음에는 그냥 만들었으면 아마 저를 갔겠죠, 처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get push 있는데, put 하게 되면, put 하면은 포지션 한 일시정가 되겠죠. put 바이트 하나, 이렇게 증가 되겠죠. get도 마찬가지겠죠. get 하면, 하나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위치로 옮겨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셋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인베리드 마크 익셉션이라는 게 있죠. 리셋을 풀었을 때 인베리드 마크 익셉션 나오는데, 요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API 뭘 할 건지. 리셋은 마크로 현재 포지션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크가 없으면 인베리드 마크 익셉션이 나겠죠. 이게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약간 이게 잘 안 말해주세요. 이게 좀 더 미국적인 사고를 해야지 맞는 거지. 그 다음 클리어는 뭐냐면은, 처음에 바이트 버퍼를 처음 만들었을 때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포지션을 빵으로 하고 리밋은 캐패시티로 하고, 그리고 마크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클리어가 됩니다. 자, 플립은 탁 때린다는 건데, 네. 이게 조금, 플립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게 쭉 팬다는 뜻이거든요. 탁 때리는 건데, 이게 약간 뒤집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플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마크가 있고, 여기 리밋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포지션이 있죠. 현재 위치 여기 있어요.
자, 현재 포지션 여기 있을 때 리밋을 그 플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리밋이 되고 포지션이 여기로 가요. 그리고 마크는 없어져요. 이게 뭐 할 때 쓸까요, 이게? 내가 계속 라이트를 하다가 바이트 오프에서 풋을 계속 했어요. 그 다음 내가 그러니까 소켓을 올려가지고 내가 바이트 오프에다 계속 풋을 쭉 이만큼 했어요. 다 입력해서 다 해서 이제 끝났어.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플립을 하고 그걸 다 전부 다시 읽어보면 되는 거죠. 뭘 하려는 건지 알겠죠. 내가 어딘가에서 다른 데서 데이터를 처음 만들었어, 여기다가. 처음에 풋을 해가지고 계속 이만큼 일을 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보니까 이게 파일 사이즈가 뭐 1000바이트였다. 1000바이트가 다 사이즈 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놈이 쓸 수 있도록 바이트 오퍼를 주려고 할 때 그러면 포지션을 맨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뒤쪽은 의미 없으니까 리밋을 앞으로 당겨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플립이라는 거죠. 딱 이 패턴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데이터를 쭉 라이트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서 리드에서 쓸 수 있도록 넘겨줄 때 플립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플립이라는 게 이런 뜻이고, 이제 플립을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 거. 리와인드는 테이블을 되감는 거잖아요. 리와인드라면 뭐가 되냐면은 포지션이 빵으로 가요. 이게 리와인드는. 포지션 빵으로 가면서 마크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포지션 리밋 마크 캐패시티는 전부 다 함수들 대부분은 이제 두 가지 버전인데, 포지션은 현재 포지션 리턴해요. 이렇게 콜하면. 그리고 포지션 다음에 여기다 무슨 값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위치로 포지션을 옮겨요. 아까 C기란 거. 랜덤 액세스 파일에 C가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죠. 리밋은 현재 리밋을 리턴해 주는 거고, 마크는 현재 위치에다가 마킹을 하는 거죠. 현재 위치에다 마크를 다는 거고요. 캐패시티는 현재 캐패시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익셉션, 아까 세 가지인데, 리셋할 때, 리셋은 그 마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리셋을 할 때 현재 위치를 마크로 보내기 때문에 리셋할 때는 마크가 없으면 인별드 마크 이슈 나가가 얘기했고, 게다가 푸드할 때 버퍼의 캐패시티를 넘어가 버리면, 캐패시티가 아니라 리밋을 넘어가 버리면 버퍼 오버플로우가 나겠죠. 그죠? 그리고 겟은 어떻게 되죠? 겟은 겟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리밋을 넘어가면 똑같이 발생하는 거죠. 둘 다 겟하고 풋도, 겟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올리는 거잖아요, 포지션을. 그랬을 때, 겟인 경우에는 언더플로우가 이슈시 나고, 풋일 때는 오버플로우 이슈시 나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나는 데이터가, 풋을 하면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죠? 한 개를 넘어가서 발생하는 거니까, 오버플로우가 나고, 겟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언더플로우가 나는 거죠. 나중에 풀리면 다음 주에 다시 시험을 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거고요. 실제로 버퍼다 iOS는 풀립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getput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라이트 하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다시 리드를 하려고 할 때는 풀립을 쓴다는 거예요.